당뇨가 오래될수록 췌장이 점점 지쳐가고 망가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모든 췌장은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량을 엄청나게 늘려봤는데 그래도 혈당이 안 잡히고 이게 너무 장기간 지속되니까 지쳐버려서 이렇게 1.07까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췌장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콕콕 집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보시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당뇨스쿨의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여러분, 내가 당뇨가 오래될수록 췌장이 점점 지쳐가고 망가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굉장히 재미있는 그래프를 함께 보고요. 각각의 환자분들이 실제 오셨던 분들이 그 그래프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한의학적 치료 방법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췌장이 지쳐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소개할 그래프는 바로 요건데요. 바로 췌장의 보상작용을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혈당이 정상이었다가 전 단계를 지나서 당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점점 높아진다고 했을 때 혈중 인슐린 양, 그러니까 췌장에서 분비하는 인슐린 양이 정상일 때는 그냥 일정하죠. 일정한데 전 단계가 되면 췌장의 인슐린 분비량이 갑자기 확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고점을 찍고요. 어느 순간 인슐린 분비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급기야는 정상일 때 나와야 하는 그 양보다 더 적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췌장이 겪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췌장의 보상작용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혈당이 높아지니까 몸에서 췌장에서 야 인슐린 더 만들어 지금 이거 가지고 되겠어? 라고 하면서 인슐린 분비량을 늘리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혈당이 잘 잡힌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난 전 단계밖에 안 돼. 아직 당뇨 아니야. 하지만 인슐린 분비량이 점점 늘면서 이걸 어떻게든 혈당을 조절해 주려고 애쓰는 거거든요. 저희가 실제 검사해보면 당화혈색소는 6.1, 5.9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슐린 분비량이 1.7, 2.2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바로 보상작용이 일어나는 건데 각각의 사례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각각의 사례들이 이 그래프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제가 한번 짚어봤거든요. 보겠습니다. 우선 이 검사를 하는 거를 시펩타이드 검사라고 하고요. 시펩타이드 검사를 통해서 인슐린 분비량을 체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의원에서 체열을 통해서 혈액 검사를 간단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인슐린 분비량을 알 수가 있는데요. 분비량을 검사를 했을 때 1에서 3.5 정도가 정상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새는 0.6 미만인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1에서 3.5가 정상인데 0.6 미만이면 1형 당뇨, 그리고 정상과 이 사이에 있으면 1.5형 당뇨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형 당뇨, 1형 당뇨, 그 사이에 있으면 1.5형 당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환자분이 오셨어요. 이 환자분이 시펩타이드 검사를 했더니 5.04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셨어요. 왜냐면 당화혈색소만 봤을 때는 저 5.4예요. 당뇨가 아직은 아닌데 전 단계도 아닌데 그냥 공복혈당이 좀 높아서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당화혈색소는 5.4밖에 안 나오는데 인슐린 분비량은 5.04인 거죠. 굉장히 지금 췌장이 보상작용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그래프로 찍어봤는데 전 단계도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한 요 정도 해당하지 않을까. 인슐린 분비량이 엄청 나오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인슐린을 때려 부어서 겨우 당화혈색소를 5.4로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췌장이 지쳐버리면 혈당이 엄청 올라가겠죠? 그 다음 분입니다. 10.8이에요. 당화혈색소가 굉장히 높은데 그거에 비해서는 인슐린 분비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원래는 10.8이면 인슐린 분비량이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1에서 3.5까지가 정상이라고 했잖아요. 인슐린 분비량이. 근데 3.5보다 살짝 높은 췌장이 인슐린 분비량이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쳐가지고 이제 인슐린 분비량이 여기까지 떨어진 거죠. 그래서 3.6밖에 분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나마 인슐린 분비량을 많이 늘려서 혈당이 잡히고 있었는데 보상작용을 못 해주니까 당화혈색소가 엄청나게 높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재밌는 그래프이고요. 또 어떤 분이 오셨는데 13.5입니다. 당화혈색소가 13.5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또 굉장히 많은 인슐린이 필요한데 1.07밖에 분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프로 그려보니 한 요 정도 당뇨는 굉장히 심해져 있고 13.5니까 근데 인슐린 분비량은 정상 범위 정도밖에 안 되는 요 정도 상태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췌장이 그동안 일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모든 췌장은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량을 엄청나게 늘려봤는데 그래도 혈당이 안 잡히고 이게 너무 장기간 지속되니까 지쳐버려서 이렇게 1.07까지 줄어든
줄어든 거죠. 이 정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점점 체장이 더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지치다 보면 1.5형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0.6과 1.2 사이에 있으면 1.5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체감상 한 30-40% 정도 됩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한번 정확하게 통계를 내봐야 되겠지만 체감상으로는 한 30-40% 굉장히 많은데요. 요렇게 오세요. 당활수는 8.9인데 당활수소만 보면 혈당이 안 잡히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치료 잘 해봅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숫자죠. 근데 인슐린 분비량을 보면 0.69, 이미 췌장이 지쳐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량을 늘리는 치료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굳이 이렇게 그래프상에서 따져봤을 때 당활세소가 8.9이고 그 다음 인슐린 분비량은 0.69였죠.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량이 정상 범위보다 줄어든, 제가 한 요 정도로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시고, 그 다음 분도 마찬가지예요. 당활수소는 비슷하시죠. 8.4, 8.1 나오는데 인슐린 분비량은 거의 바닥까지 갔어요. 0.22, 굉장히 이 정도면 절대적인 분비량 자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슐린 분비량이 정상 범위보다 한참 밑에 있죠. 췌장이 거의 지쳐가 있는, 거의 망가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마음이 아픈데요. 이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게 C-펩타이드 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평소에 다니는 병원에 가셔서 제발 부디 이 검사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 C-펩타이드 검사를 3개월에 한 번, 아니면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췌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쳐가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해서 나 뭐 인슐린 잘 나오던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6개월 뒤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당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췌장이 계속 보상작용을 하다가 어느 순간 지쳐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드는, 아까 그 그래프를 보셨잖아요. 나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어도 3개월에 한 번,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꼭 검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만든 환입니다. 췌장 재생환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약제 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환기가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인슐린 분비량을 늘려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기 외에 여러 가지 약제를 넣어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나는 것을 직접 확인한 처방입니다. 그래서 췌장 재생환을 처방받으시면 좋겠고요. 이걸 통해서 실제 췌장의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드리기만 하면 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췌장의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 0.64였어요. 아까 1 이상이어야 그래도 정상 범위라고 했잖아요. 1 미만으로 나오고 있었고, 이분이 췌장 재생환에 들어가는 약제들을 처방을 받고 그 뒤에 인슐린 분비량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1.49, 1.59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인슐린 분비량이 회복이 됐죠. 그 다음 분도 굉장히 오랫동안 한약 치료를 하셨는데 계속 0.6, 0.48, 0.5, 0.32 이렇게 0.6 미만으로 주로 나오시던 분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1형으로 분류될 만큼 굉장히 인슐린 분비량이 적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때 치료를 하신 거거든요. 아주 최근에 치료를 하셨고 2달 정도 드시고 나서 1.2까지 단숨에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량이 굉장히 적어서 좀 오래 걸리겠다 싶었는데 한 달, 2달, 3달 지나면 굉장히 C-펩타이드가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환기를 포함한 췌장 재생환을 한번 꼭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2형 당뇨도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해서 췌장이 지쳐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형 당뇨는 나는 인슐린 분비량이 정상인데 인슐린 저항성만 신경 쓰면 돼 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드시면서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면 좀 예방 차원에서 췌장이 계속 지쳐가고 있기 때문에 2형 당뇨도 하루에 한 포 정도는 드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환이니까 드시기 편합니다. 그리고 1.5형 당뇨라고 하면 이분들은 지금 인슐린 저항성 문제도 있지만 인슐린 분비량이 적어지는 문제도 있고, 이게 더 지쳐서 1형까지 가버리면 치료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1.5형 당뇨인 경우에는 하루에 2포씩 드시면서 치료 목적으로 요거를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 1형까지 간 상황입니다. 아까 보셨던 0.6 미만 그런 분들보다도 굉장히 더 적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0.2 미만. 1형 당뇨는 굉장히 인슐린 분비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 3, 4포 정도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이분들은 목표가 첫 번째 목표는 1.5형까지 올라오는 것, 그 다음에 2형까지 회복하는 것, 단계적으로 목표를 삼아서 치료 목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췌장 재생환이라는 한약을 소개해드렸고, 췌장이 계속해서 지쳐가기 때문에 1형이냐 1.5형이냐 2형이냐에 따라서 췌장 재생환을 이렇게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약적 치료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처방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고 싶다면 1644-5178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여러분의 췌장 회복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췌장 기능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 당뇨가 오래될수록 췌장이 점점 지치고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한의원에 최근에 내원하신 분들 차트를 이렇게 쭉 보니까 10명 중에 한 3, 4명 정도는 실제 인슐린 분비량이 이미 떨어져 있더라고요. 1, 2 미만으로 나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췌장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콕콕 집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보시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뇨가 오래될수록 췌장은 점점 지쳐갑니다. 췌장에서 인슐린 보상작용이 일어나다가 아이고 힘들어 이제 나도 지쳤어 라고 하면 인슐린 분비량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쳐가는 췌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밥 위주로 식사를 하고 간식을 뚝 끊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췌장은 소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화 효소를 분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췌장은 엄청 바쁘게 되는데요.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이러면 췌장이 도무지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밥 위주로 드시고 간식은 웬만하면 뚝 끊어주시는 게 췌장을 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간식은 안 먹는 것, 밥 위주로 적절하게 포만감 있게 드시되 과식이나 폭식을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간식을 끊을 수 있을 정도로 밥 위주로 어느 정도 든든하게는 드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잘 쉬고 잘 자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건데 이런 얘기 왜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현대인들이 수면 시간을 굉장히 아까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적게 자고 늦게 자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11시, 적어도 12시 전에 자고 7시간 이상 숙면을 하는 것, 이게 췌장을 쉬는 데에도 충분한 휴식을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과로한 노동, 과로한 육체 노동, 과로한 정신 노동 이런 것도 췌장을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 언제나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모두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혈당 스파이크가 쭉 일어나면 췌장이 과도하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섬유질이 풍부한 야채 종류죠. 야채들을 식사하시기 전에 적절하게 먹는 것, 이게 거꾸로 식사라고 하는데 야채와 단백질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생선이나 견과류, 아보카도 또는 두부나 닭가슴살 이런 건강한 단백질을 활용하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췌장이 덜 지치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네 번째는 흉추 운동입니다. 얼마 전에 김주 원장님 영상으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흉추와 관련된 자율신경이 우리 등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등을 자극해주는 운동들을 하면 바로 흉추를 자극해서 췌장을 자극하는 셈인데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사지 도구를 사용해서 등을 자극해주는 운동도 좋고요. 또는 회전을 하면 흉추의 회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평소에 등 돌릴 일은 별로 없어요. 허리 돌리거나 목 돌리거나 이런 건 아시는데 흉추를 자극해주기 위해서 등을 직접적으로 흉추를 직접적으로 돌리는 운동입니다. 네. 세 번째는 옆구리를 늘리는 운동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흉추를 자극해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직접적으로 마사지 도구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 그리고 흉추 돌리는 것, 옆구리 늘리는 운동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환기차, 그리고 췌장 재생환이 있습니다. 환기는 우리가 베타세포를 활성화해서 인슐린 분비량을 도와주는 약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환기, 구하기 쉽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환기를 끓인 물을 수시로 이렇게 마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차로 마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나는 환기차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치료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췌장 재생환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수년간 연구를 통해서 환기를 포함한 몇 가지 약재들을 넣어서 췌장 재생환을 만들어서 처방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거 드시고 1 미만이었던 인슐린 분비량이 1 이상으로 수치가 회복되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 재생환을 통해서 췌장이 실제 재생이 되고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나는구나를 임상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췌장 재생환은 드시기 편하라고 이렇게 환으로 만든 한약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고 1형이든 1.5형이든 그리고 2형 당뇨인 분들도 꼭 드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후 운동인데요. 앞서 봤었던 거꾸로 식사와 맥락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식후에 운동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어느 정도 막아주잖아요. 그러면 췌장이 덜 지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식후에 10분이든 길면 30분이든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췌장의 무리한 과도한 운동을 좀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주시면 좋겠고 근력 운동이든 유산소 운동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정기적인 C-펩타이드, 인슐린 분비량 검사라고 하는데 정기적인 C-펩타이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당화혈색소만 보통 검사를 하시는데 엄청나게 강조를 드렸죠. 인슐린 분비량이 중요하다. 검사를 꼭 하셔야 된다. 왜냐면 인슐린 분비량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3개월에 한 번, 정말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인슐린 분비량을 꼭 측정을 하셔서 내 췌장이 지금 어느 정도 지쳐 있는지, 지금 괜찮은지 이런 거를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당화혈색소랑 C-펩타이드 두 개 다 활용을 하셔서 전반적인 몸 상태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생각을 줄여주세요 인데요. 이것도 좀 의아해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감정과 장부들이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간은 화랑 관련이 있어서 짜증내고 불쾌하고 화내고 이런 감정들은 간을 상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생각을 과도하게 하는 것, 뭔가에 꽂혀가지고 하루 종일 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런 경우에는 췌장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생각은 췌장을 지치게 한다.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줄여주시는 게 췌장을 덜 지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췌장의 인슐린 분비량이 1, 2 미만인 분들을 잘 보면 생각이 평소에 너무 많고 과도하고 이런 경향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생각을 줄이는 방법은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이런 취미, 노래 부르기, 애완견 기르기, 요가, 운동, 쇼핑 이런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종교적인 힘을 빌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삼지 않는 연습, 신경 끄는 연습 이런 것들을 진료실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생각을 줄이는 게 췌장을 덜 지치게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C-펩타이드 측정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 혈액검사 하기 힘든데요. 주변에 내 거 알아보니까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당뇨스크 의료진들은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좀 멀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신 분들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예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자신의 인슐린 분비량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에 있으니까 한 번씩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보셔서 자신의 인슐린 분비량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출생년도, 당화혈색소, 이완기간, 당뇨약 개수, 키, 몸무게, 인슐린 사용 여부만 입력을 하시면 자신의 인슐린 분비량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시에 0.13이라고 나온 거 보시죠? 이 수치에 맞는 생활요법까지 같이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꼭 한 번씩 예측 프로그램을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한약 치료에 대한 문의, 그리고 인슐린 분비량 검사 등등에 대한 문의는 1644-5178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